한 미국 여대생의 눈이 TV 화면에 못 박힌 채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지진 물고기로 알려진 상갈치가 신비롭게 해저 위로 떠오르며 카메라를 향해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이 흥미로운 장면과는 대조적으로 TV를 보고 있는 여학생의 얼굴에는 공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 창백해진 얼굴,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빛 뒤에는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최고 명문 하버드에 다니고 있는 제니퍼입니다. 현재 저는 하버드대 지질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지질학과라고 하면 생소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10살 때였어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던 저는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진동이었지만 순식간에 집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저를 끌어안고 문틀 아래로 대피했죠. 그 순간 저는 공포와 동시에 이상한 호기심을 느꼈어요. 왜 땅이 흔들리는 걸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지진이 멈춘 후 우리 가족은 안전했지만 주변의 피해 상황은 심각했어요. TV에서는 지진 전문가들이 나와 샌안드레아스 단층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어요. 지구의 거대한 힘에 대한 경외심과 동시에 이를 이해하고 예측하려는 과학자들의 노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지진과 지구과학에 푹 빠졌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관련 책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과학박물관에 지질학 전시를 몇 번이고 다녀왔죠. 고등학교 때는 지구과학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어요. 제 열정을 알아본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하버드대학교 지질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지금은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답니다. 하버드의 캠퍼스는 언제나 활기차고 열정적이에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죠. 우리 하버드 캠퍼스는 마치 작은 지구촌 같아요. 세계 각국에서 모인 재능 넘치는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꿈을 키워가는 곳이죠.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사로잡는 특별한 그룹이 있어요. 바로 한국 학생들이에요. 한국 학생들은 마치 숨겨진 보석 같아요. 그들의 학업 성취도는 놀랍도록 뛰어나지만 그들의 태도는 믿기 힘들 정도로 겸손해요. 전공시험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고도 아직 부족해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지난 학기 물리학 수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 학생 민재가 발표한 양자역학 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교수님조차 감탄할 정도로 혁신적이었어요. 하지만 민재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쑥스러워했죠. 그의 겸손함은 오히려 그의 천재성을 더욱 돋보이게 했어요. 반면에 성적이 중하위권인 일부 미국 학생들은 종종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곤 해요. 난 천재야. 그냥 시험을 잘 못 볼 뿐이야 라는 식의 말을 하는 걸 들으면 한국 학생들의 겸손함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한국 학생들의 이런 모습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들의 겸손함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개선의 원동력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들은 항상 더 나은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요. 이런 태도야말로 진정한 학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께서 지진파 분석에 관한 팀 프로젝트를 내주셨어요. 그리고 운명처럼 제 파트너로 한국 학생 수진이 배정되었죠. 처음 만났을 때 수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과제 이상의 의미를 가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수진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한국 학생들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어요. 특히 잊지 못할 순간이 있었죠. 어느 날 밤 우리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프로젝트를 위해 지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수진이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더니 제니퍼, 이상해요라고 말했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죠. 수진은 이 데이터에 뭔가 숨겨진 패턴이 있어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즉시 노트북을 꺼내 코딩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놀라워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2시간 후 수진은 흥분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제니퍼 봐요. 여기 숨겨진 미세 지진파가 있어요. 그녀가 만든 새로운 알고리즘은 기존 방식으로는
감지할 수 없었던 미세한 지진파를 찾아냈어요. 이는 대형 지진의 전조일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었죠. 다음 날 우리는 이 발견을 교수님께 보고했어요. 교수님은 눈을 크게 뜨시더니 이건 정말 혁신적인 발견이에요. 논문으로 발표해야 해요. 라고 말씀하셨죠. 그날 이후로 저는 수진과 더욱 가까워졌어요. 그녀의 지식과 통찰력은 늘 저를 놀라게 했죠. 수진의 겸손하면서도 열정적인 태도는 제게 큰 영감이 되었고 저는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려 노력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우리는 캠퍼스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각자의 노트북과 교과서가 펼쳐져 있었죠. 우리는 다가오는 중간고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샐러드를 먹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수진의 눈이 갑자기 커지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식당 한쪽에 있는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제니퍼 저거 봐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화면에는 해변에 떠밀려온 거대한 은빛 물고기들이 보였어요. 자막에는 미스터리한 심해어 상갈치 대량 출현이라고 쓰여 있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수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상갈치는 심해에 사는 물고기예요. 일본에서는 지진어라고 불러요. 이 물고기들이 대량으로 해변에 나타나는 건 대지진의 전조일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TV 속 사람들은 희귀한 광경이라며 웃고 있었지만 우리에겐 전혀 웃을 일이 아니었죠. 그럼 곧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신호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우려를 나눴어요. 상갈치 뉴스를 본 후 수진과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했어요. 특히 일본의 거대 지진 가능성과 그 영향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죠. 어느 날 수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제니퍼, 이것 좀 봐요. 일본의 지진 대비 시스템에 대한 최신 보고서예요. 수진이 보여준 자료는 일본에 발달된 지진 경보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와, 일본의 시스템은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은 비록 일본만큼 지진이 빈번하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지진 위험성을 인식하고 시스템 개선에 힘쓰고 있죠.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한국은 지진 관측소 확충, 내진 설계 강화 등을 통해 지진 대비를 강화하고 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도 열심히 발전하고 있답니다. 수진의 말에서 자부심과 동시에 겸손함이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수진과 저는 도서관에서 지질학 관련 자료를 찾고 있었어요. 서가를 둘러보며 책들을 살펴보던 중 제 눈에 들어온 한 책이 있었죠. 동아시아의 지질학적 특성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호기심에 책을 펼쳤는데 그 순간 제 눈이 커졌어요. 동해를 다루는 페이지에서 다케시마라는 표기를 발견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곳이 한국에서 독도라고 부르는 섬이었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에 수진에게 물었어요. 수진, 이것 좀 봐요. 이 책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있어요.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녀는 책을 자세히 살펴본 후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죠. 제니퍼, 이 책은 일본 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독도, 우리가 부르는 이름으로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예요. 1900년대 초 일본의 불법적인 편입 이전부터 한국의 영토였죠.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에요. 그곳은 한국의 주권과 역사를 상징하는 중요한 곳이에요. 지질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해요. 독도의 지층과 암석은 동해의 형성 과정을 연구하는데 핵심적인 자료를 제공하죠. 또한 독도 주변 해저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 같은 미래 에너지 자원도 풍부해요. 저는 수진의 설명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열정과 자부심이 느껴졌죠. 와, 수진. 이런 복잡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줄 몰랐어요. 당신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정말 깊네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우리나라의 역사와 현재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정확히 알고 세계에 알리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봐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복잡한 역사적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영토 문제는 단순히 한쪽의 주장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는 걸 깨달았죠. 도서관에서의 그날 이후 저는 동아시아의 복잡한 역사와 지정학적 상황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시아 판구조론 강의를 앞두고 있어서 이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과 함께 역사적 맥락도 함께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강의 전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어요. 노트북을 펴고 마지막으로 강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죠. 그때 강의실 문이 열리고 몇몇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그중에는 수진도 있었고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 아야도 있었어요. 아야가 제 옆자리에 앉으며 말을 걸었어요. 안녕, 엘리자베스. 아시아 판구조론 강해 정말 기대돼. 특히 일본 주변의 지질 구조에 대해 배우고 싶어. 아야가 제 옆자리에 앉으며 말을 걸었어요. 안녕, 엘리자베스. 아시아 판구조론 강해 정말 기대돼. 특히 일본 주변의 지질 구조에 대해 배우고 싶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나도 정말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해. 특히 이 지역의 복잡한 판구조가 지진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고 싶어. 아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니까. 그런데 최근에 읽은 논문에서 재미있는 내용을 봤어. 동해 해저 지형이 지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야. 오, 그래? 어떤 내용이었어? 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아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어갔어요. 동해 중앙부에 있는 작은 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 특히 우리가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섬 말이야. 너는 혹시 들어본 적 있어? 그녀의 말에 저는 순간 긴장됐어요. 수진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거든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다케시마, 그건 한국에서 독도라고 부르는 섬을 말하는 거죠? 아야의 표정이 살짝 변했어요. 맞아. 그 섬에 대해 알고 있구나. 사실 그곳은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 일본 열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지. 그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을 포함한 다른 한국 학생들이 우리 쪽을 주목하기 시작했죠. 저는 최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물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 섬에 대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어. 지질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제 질문에 아야가 대답하려는 순간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입니다. 지질학적으로도 한반도의 연장선에 있어요. 순식간에 강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아야도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하려 했죠. 하지만 해저 지형을 보면 저는 재빨리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잠깐만요, 모두. 이 문제는 분명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예요. 우리는 지질학도로서 이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을 공부하러 온 거잖아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학문적 토론을 할 수는 없을까요? 그때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셨어요.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하신 듯 교수님은 우리를 둘러보며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아시아 판구조로는 단순히 지질학적 현상만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 지역의 복잡한 역사와 정치적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하죠. 그러니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토론해 봅시다.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의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공기 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강의가 시작되고 교수님은 동아시아의 복잡한 판구조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동해의 형성 과정과 주변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에 대해 자세히 다루셨죠. 동해는 약 1500만 년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지각이 늘어나고 갈라지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이 지역의 지질학적 복잡성을 실감했어요. 동시에 이런 자연적 현상이 어떻게 현대의 정치적, 역사적 갈등과 연결되는지 생각하게 되었죠. 강의 중간에 교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셨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죠. 교수님, 독도, 아니, 다케시마의 지질학적 특성은 어떤가요? 어느 쪽과 더 유사한가요?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교수님께 집중되었죠. 강의실이 조용해지자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그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독도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논쟁이 아닙니다. 지질학적, 역사적 증거들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시고 독도의 지질 구조도를 보여주셨어요. 보시다시피 독도의 암석 구조는 한반도 동해안 및 울릉도와 매우 유사합니다. 약 450만 년 전 형성된 독도의 화산암은 한반도 동해안의 화산 활동 시기와 일치하죠. 또한 독도와 울릉도의 암석에서 발견되는 광물 조성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고지도와 역사 문서들을 보여주셨어요. 역사적으로도 독도가 한국 영토였다는 증거는 풍부합니다. 12세기의 삼국사기부터 독도에 대한 기록이 있었고 17세기 초 일본 막부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죠.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는 독도를 명확히 한국 영토로 규정했습니다. 아야가 손을 들어 질문했지만 교수님은 정중하게 대답하셨어요. 아야 학생, 일본 측 주장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적으로도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독도는 한국 영토로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질학자로서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존중하는 학자로서 저는 독도가 명백히 한국 영토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과학적, 역사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독도 문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독도에 대한 열띤 토론이 끝나고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강의실 전체를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직면한 더 긴급한 문제로 눈을 돌려봅시다.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일련의 지진들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로젝터에는 일본 주변의 지진 활동을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났어요. 빨간 점들이 일본 열도 주변을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었죠. 지난 몇 주 동안 일본 주변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평소보다 30% 더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는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강의실 전체가 숨죽인 채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난카이 해구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대규모 지진이 100-150년 주기로 발생해 왔는데 마지막 대지진이 1946년에 일어났죠. 우리는 지금 그 주기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교수님은 난카이 해구의 단면도를 보여주셨어요. 두 개의 거대한 판이 서로 부딪히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그 영향은 일본에만 국한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그리고 심지어 미국 서부 해안까지도 그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한국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제니퍼. 흔한 오해지만 한국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비록 일본만큼 큰 지진은 아니더라도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한국 동해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지진과 쓰나미가 올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난카이 해구에서 시작된 거대한 쓰나미가 한국의 동해안을 강타하는 모습이었죠.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한국 동해안에 최대 4m 높이의 쓰나미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부산, 울산, 포항 같은 대도시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죠.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어요. 한국은 최근 들어 지진 대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경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건물의 내진 설계를 강화하고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인식과 준비입니다. 그리고는 미국으로 화제를 돌리셨어요. 미국 서부 해안, 특히 알래스카와 하와이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쓰나미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안도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받을 겁니다. 아야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일본은 어떻게 되나요?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일본의 경우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m 높이의 쓰나미, 광범위한 지역의 침수, 수십만 명의 사상자, 1923년 관동 대지진이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보다도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강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우리 모두 방금 들은 내용의 심각성을 실감하고 있었죠.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이 지진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닙니다. 이는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더욱 열정적으로 공부해 주길 바랍니다. 강의실에 긴장감이 감돌던 그 순간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여 동해의 지도를 보여주셨어요. 그 중앙에 작은 점으로 표시된 독도가 보였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독도와 지진의 연관성입니다. 교수님은 독도 주변의 해저 지형도를 확대해 보여주셨어요. 독도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섬으로 지질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곳입니다. 이 지역은 여전히 지각 활동이 활발하여 지진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수님은 독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하지만 독도는 단순한 바위섬이 아닙니다. 이곳은 한국의 영토 주권과 역사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고문원에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로 기록되어 있죠. 그때 아야가 또다시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교수님, 다케시마 아니,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본 문헌에도 관련 기록이 있어요. 강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그 순간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일어섰어요. 한국계 미국인 학생 수지였죠. 저도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교수님? 수지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고 수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은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확합니다. 15세기 조선왕조실록부터 독도에 대한 기록이 있었고 17세기 초 일본 막부도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습니다. 수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는 독도를 명확히 한국 영토로 규정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이 조약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로 인정되었죠. 아야가 반박하려 했지만 수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또한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평화선, 일명 이승만 라인은 독도를 포함한 한국의 해양 주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왔습니다. 강의실은 수지의 설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교수님도 깊은 관심을 보이셨죠. 수지 학생, 정말 훌륭한 설명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수지 학생이 말한 대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역사적, 법적으로 매우 강력합니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역사적, 법적으로 매우 강력합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어요. 게다가 지질학적으로도 독도는 한반도와 더 밀접한 연관성을 보입니다. 독도의 암석 구조와 성분은 울릉도 및 한반도 동해안과 매우 유사합니다. 아야와 다른 일본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긍하는 표정이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역사, 법, 그리고 지질학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증거들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점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특히 수지의 침착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설명이 인상적이었죠. 이번 강의를 통해 저는 독도 문제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동시에 한국의 입장에 대해 더 공감하게 되었답니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고 현재까지도 여러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저는 아직 한국이나 일본을 방문해 본 적이 없지만 최근 들어보니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크게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K-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라고 들었어요. 조만간 한국인 친구가 고향에 돌아갈 때 저도 함께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그 김에 일본도 가보고 싶은데 최근 일본의 지진 소식 때문에 좀 걱정되네요.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을지 고민이 돼요. 한국 분들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류도 많으시니
현지 상황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일본 여행을 가도 괜찮을지, 혹시 위험하진 않을지 의견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댓글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온 이런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요즘 지진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모두가 안전하게 지내시고 큰 피해 없이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이 여러분께 흥미롭게 다가갔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